시아버지의 아들을 낳은 아내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? 안녕하세요. 저는 4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. 그동안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고 혼자서만 안고 살던 제 이야기. 제 인생을 모조리 박살나게 만든 이야기를 여기에 털어놓고자 합니다. 저희 부모님은 젊은 나이에 저를 낳았습니다. 어머니가 이제 막 19살, 아버지가 21살 때 저를 낳으셨다고 하더군요. 원치 않게 계획도 없이 갑작스럽게 임신을 하셨던지라 저는 어릴 때는 할머니 손에서 자랐었습니다. 어디 가서 제 나이를 듣고 부모님 나이를 들으면 다들 놀라워하고는 했습니다. 젊은 부모님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이 비극의 시초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. 저는 배를 탑니다. 제 직업의 특성상 한 번 배를 타고 바다를 나가면 짧게는 3개월, 길게는 반년 이상을 나가게 됩니다. 그리고 육지로 들어와 봐야 짧게는 12주 안, 길어도 2달은 쉬고 보통 다시 바다로 일을 하러 나갑니다. 이러한 부분이 좀 힘들 때도 있었지만 계속해서 힘든 것도 극복하며 세월을 보내니 어느새 제가 타는 배 안에서의 직급도 나쁘지 않았고 월급 또한 많이 올라서 나쁘지 않았습니다. 하지만 돈이 모이면 뭐합니까? 육지에 있는 시간은 없다 보니 가끔씩 내려도 연애할 건덕지도 안 나더군요.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면 돈을 제 나이대보다는 그만큼 많이 모으게 되어 혼자만 의 힘으로 아파트도 한 채 사게 되었습니다. 하지만 그 무렵 부모님이 운영하시던 조그만한 가게가 잘 안 되어서 빚을 지게 되었고 제가 가지고 있던 집을 월세 내놓을 바에는 그냥 이렇게 된 거 부모님께 사시라고 내드렸습니다. 그렇게 시간이 흘러 20대 중반이 되면서부터는 중간중간 육지로 들어올 때마다 소개팅을 받았습니다. 20대 중반이 되니 정말 외롭기도 하고 여자친구 좀 만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컸었기 때문이죠. 그러다 아버지의 소개로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. 아내는 아버지가 지인분의 딸이라고 해서 소개받았습니다. 처가댁은 저희 집과 마찬가지로 돈이 많거나 그런 건 아니고 평범하게 직장생활하신 장인과 가정주부로 살아오신 장모님, 그리고 공부에는 별 관심이 없었지만 지방대학을 나와 무난하게 격리로 일했던 아내였습니다. 사실 아내랑 연애할 때도 제가 한눈에 반했던지라 아내에게 끌려다니고 져주는 연애를 많이 했었습니다. 아내가 회사 생활하면서 추근덕거리는 남자 상사 이야기들을 할 때면 너무 불안해지더라고요. 그래서 아내와 1년 반을 사귀었을 무렵 저는 아내에게 회사를 그만두라고 했고 결혼하자고 했습니다. 아내는 생각 좀 해보자고, 제가 싫지는 않고 좋은데 너무 한 번 나가면 배 타러 나간다고 너무 밖에만 있어서 만약 결혼하면 혼자 애를 낳아서 기르는 것도 만만치 않다는 말에 저희 부모님이랑 같이 살면서 육아나 가정을 도와주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. 제 생각에는 부모님이 있으면 사실 아내가 어떻게 지내는지도 저한테 제대로 알려주실 수 있을 테고 아무래도 오랫동안 아내랑 붙어 있을 수가 없으니 제 나름대로 생각을 했던 거였습니다. 결국 아내도 고민하다 결혼을 수락해 주었고 그렇게 저희들은 서둘러서 상견례를 마치고 다음번 하선 때는 결혼을 하기로 하였습니다. 제가 신혼준비를 도와주지 못해서 저희 부모님이 대부분 다 아내랑 만나서 진행해 주셨습니다. 그리고 식을 올리자마자 저희 부부는 아이를 가졌습니다. 아내가 임신하고 나서도 제 뱃생활은 계속되어서 집에 돈을 보내주고 살았었죠. 저희 첫째 딸이 태어나고 나서 제 인생은 정말 아내와 딸밖에 없었습니다. 아내도 부모님이 싫지 않았는지 별 문제 없이 잘 지내는 것 같았고 저도 부모님 통해서 아내 이야기를 60 들으면 잘한다며 칭찬 일색이시더군요. 모든 것이 다 완벽하다고 느낄 때쯤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. 길 가다가 오는 차를 못 보고 무단횡단을 하시다가 사고를 당하셨습니다. 저는 어머니를 잃은 슬픔만 생각했지 그로 인해서 벌어질 일들은 생각도 못했습니다. 어머니를 잃은 슬픔도 잠시 저는 다시 배를 타기 시작했고 저희 집에는 아내와 저희 아버지만이 남아있었죠. 한 번씩 걱정되어 연락을 할 때마다 아내는 걱정 말라며 괜찮게 지낸다며 시아버지도 또한 잘 지내고 있다고. 그렇게 1년 반 정도가 지나 제가 하선하고 다시 떠난 지 얼마 안 되어서 아내가 임신을 했다고 하더군요. 저는 정말 미친 듯이 기뻤습니다. 하늘 날아가신 어머니가 저희에게 선물로 아이를 하나 더 보내준 것 같았습니다. 아내는 시간이 흘러 사내 아이를 출산했고 저는 2명의 아이와 아내를 제 인생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더욱 열심히 살았습니다. 제가 한 번씩 육지에 머무를 때 생각해보면 아버지는 손자를 유독 좋아하셨습니다.
손녀를 낳았을 때는 보여주신 적 없던 모습들을 종종 보여주시더라고요. 손녀 때는 그냥 좀 시큰둥하시던 분이 사내아이라 저렇게 좋아하시는가 생각만 했었죠.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저의 배의 일정이 바뀌게 되어서 집에 예정보다 일찍 들어가게 된 날이 있었습니다. 그때 아이들은 학교와 유치원에 가 있을 시간. 제가 문을 열고 집을 들어가니 안방에서 후다닥 소리가 들려왔고 저는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들어 그대로 달려들어가 문을 열었는데 세상에 제가 상상한 것보다 그 이상의 현장을 목격했습니다. 저는 아내가 바람을 피워서 남자를 집안에 끌여들였을 줄만 알았지 그 상대가 제 아버지일 거라고는 상상조차도 못했습니다. 아버지와 아내는 다급하게 속옷을 입고 있다가 저와 눈이 마주쳤죠. 저는 그 자리에서 너무 맥이 풀려버려 주저앉았고 저는 멍하니 넋이 나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. 아내가 옆에 와 미안하다며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빌고 있고 아버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대로 집에서 나가버리시더군요. 아내는 제가 너무 옆에 없고 시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시아버지와 매일 같이 둘만 있다 보니 어느덧 감정이 싹 터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게 되었다고? 저는 그래서 아내에게 언제부터 그랬냐니깐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1년 정도 지나서부터였다고 하더군요. 그 말을 듣자마자 불안한 생각이 들더군요. 아버지가 손자를 유독 특별하게 너무 아끼던 것들이 떠올랐습니다. 제가 설마 하며 둘째 내 아이 맞냐니깐 아내가 또 대답을 못하더군요. 제가 빨리 대답하라고 소리 지르니깐 미안하다고 울기만 하던 아내에게 니네가 진정 사람이냐며 소리치며 처음으로 손찌검을 했습니다. 그 후 상황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로 살아갔습니다. 이혼을 한다 해도 아이를 제가 현실적으로 혼자 키울 수도 없는 상태이고 그런다고 직장을 그만둘 수도 없으니까요. 게다가 상간남이 무려 아버지입니다. 아내는 저에게 계속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이러한 사실들이 밝혀지면 자기는 도저히 못 산다고 두 번 다시 이런 일 없을 테니깐 용서해달라고 하더군요. 그렇게 마지못해 반용서 한 채로 아들인지 형제인지 알 수 없는 계족보의 자식을 제 아들로 키워야만 했습니다. 하지만 그 후 저는 의처증이 걸린 건지 하루라도 아내와 연락이 안 되면 극도로 불안해지고 초조해지더군요. 그때부터 제 생활은 거의 파괴되다시피 했습니다. 끝내는 정신과까지 다니며 약을 먹으며 치료를 받다가 공황장애와 폐쇄공포증까지 오게 돼서 도저히 배 타고 나가는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. 결국 배일을 관두고 관련 업종에 취직하여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. 하지만 제 스스로도 이상하다고 느낄 만큼 정신적인 압박감이 심해져 편집증 증상이 나타났고 아내와 매일매일 애들이 보는 앞에서 싸움을 했고 그리고 제 정신을 유지하기가 싫어서 퇴근하면 항상 술을 취할 때까지 마셨고 술김에 어느새부터인가 아내에게 폭력을 사용했습니다. 결국 아내도 그렇게 몇 년을 지내다 더는 맞고 살 수 없다며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. 아내는 아이들을 데리고 살고 있고 저는 양육비는 한 명분밖에 못 주겠다는 말에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더군요. 그날로 벌써 4년이 지났지만 아버지란 인간은 그래도 양심은 있는지 단 한 번도 연락도 안 오네요. 혹시나 아내한테 간 게 아닌가 싶어서 몰래 아내를 뒤따라다니기도 했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. 사실 길 가다 어디서 죽었다고 하더라도 아버지란 사람을 전혀 보고 싶지 않습니다. 멀리서 아들을 볼 때마다 너무 미워지는 마음과 아내가 너무 원망스러운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. 이걸 다 잊고 용서해야 할까요? 제 인생을 망친 게 절 낳아준 아버지라니 지금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. 사연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1. 애고애장합니다. 열심히 살았는데 그러니까 혼자 남은 시부나 시동생, 처제 등은 함께 살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. 이제 정신 집중하고 살아야죠. 딸 애기만 데려오세요. 그 아이 보면 삶의 욕구도 생겨나고 마음도 덜 힘들어요. 님이 가고 싶은 종교 선택해서 그곳에서 상담도 하시고 위로도 받으시고요. 살아보니 사람은 혼자입니다. 님 자신만 생각해요.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. 이님아 제발 아내랑 애들은 포기하고 그냥 혼자 치료 잘 받고 편히 사세요. 건강 회복해서 배 타러 나가세요. 국내에 있으면 상상에 상상을 더해서 님만 더 힘듭니다. 건강 회복하셔서 10년 정도 돈 모아서 일 그만두시고 재혼해서 행복하게 사세요. 짐승들 신경 쓰는 님이 안타깝네요. 아마 저라면 살인 났을 겁니다. 님의 정신력이 대단하세요. 보통 사람들은 그런 광경을 봤다면 미치지 않을까요? 좀 잔인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애들까지 다 같이 먼 거리를 갔을 겁니다.
다시는 못 올 곳으로 아마 삶을 포기했을 겁니다. 님의 정신력이면 극복 가능할 겁니다. 힘내세요. 남자 여자는 같은 공간에 있으면 사고가 터집니다. 3. 이혼 잘하셨네요. 그냥 다 잊고 마음 편히 생활하세요. 제가 들어도 답답하네요. 전처가 아버지와 사시든 다른 놈이랑 살든 신경 끄시고 좋은 분 만나실 겁니다. 술은 빨리 끊으세요. 마음 독하게 먹고 생활하세요. 4. 더 이상 고민할 것도 없고 없는 인간들로 생각하며 살아야. 다시는 어디서든 언제고 간에 기억한다던가 입에 떠올리는 수잘데기 없는 짓은 말아야. 천상천하 유아독존 명심하고 남은 인생 행복하게만 사시오. 전생의 업보로세. 5. 아내랑 자식들 다 포기하고 보내세요. 처가에도 다 까발리고요. 친자식도 보지 마세요. 그 여자 피가 절반은 섞였는데 볼 때마다 고통입니다. 싹 다 도려내고 사세요. 6.25 잘했고요. 아버지 되지는 날 장례식장 가지 마시고요. 님 인생 사셔야 돼요. 애까지 낳았다는데 정신병 오지. 폭력 행사 잘했고요. 저런 년은 더 맞아야 돼요. 생각을 하면 님만 힘들어요. 첫째 딸 못 뺏어오나요? 저런 더러운 년한테서 딸애가 뭘 배우겠어요? 딸의 인생도 망칩니다. 하루빨리 딸 데려와야 돼요. 7. 이런 웃자노. 그래서 홀씨 아버지랑은 같이 사는 게 아니라오. 아들은 아버지와 아내를 믿어 같이 살게 했겠지만 아버지도 남자라 아버지가 먼저 들이댔을 거요랑도 없으니 거절은 했겠지만 남자의 힘을 어찌 당했겠소. 썩할 놈 남자는 절대 자기의 욕구를 참을 수가 없지요. 아침 저녁으로 벌떡거리는데 아들도 없고 젊은 며느리가 생과부로 사는데 얼마나 좋은 떡인가. 그러니 뭘 마다하겠는가. 둘이 개들이 된 거지. 아버지가 개지개들이 왜 갠데 생각 없이 이게 저게. 타기에 갠 거야. 사람은 생각이 있기에 이러면 안 된다는 사리 판단을 할 수 있지. 그런데 아버지는 자기의 욕구를 못 참고 올라탄 거지. 그니까 개만도 못한 새끼지. 밖에서 되져도 싼 놈이지. 아들 얼굴을 못 보지며. 느리가 아들의 자식도 있는데 지 새끼까지 낳으니 며느리는 남이지만 아드는 평생 호적상 아버지로 여겨있는 건데 개돌대가리지. 족대가리 자제 못하고 아들한테 평생 씻을 수 없는 죄 짓고 며느리 가정 파탄내고 족대가리 자제 못하고 그러는 개새끼들은 광화문 바닥에 홀랑 벗겨놓고 바늘로 족대가리를 찌르는 법을 만들어야 돼. 국회는 그런 법을 만드시오. 왜 못 만들까 참네. 그럼 내시를 만들던가. 안타깝네. 아버지 놈이 때려 죽일 놈이네. 지는 도망가면 끝인가. 여자 혼자 애 키우고 참으로 무책임한 놈이네. 하긴 사람이 아니니까 며느리를 탔겠지. 개새끼. 애구 뚜껑 열려라. 스미님 세상 여자가 무서워서 여자를 못 사귀겠지요. 여자가 무서운 게 아니라 남자가 무서운 거예요. 남자들이 족대가리를 자제를 못해서 바람피고 그런 사단이 나는 거라오. 사람이 자제를 할 줄 알아야지. 족대가리 잘못 굴리면 인생 족대는 거여. 알것제. 조심히 잘 사시게이그. 8. 아내와 아버진 피도 살도 안 섞인 남입니다. 스미와 부부가 아니었다면 남녀로 볼 수 있는 건데 시부새끼가 인간이 영역을 넘어 짐승이었네요. 아무튼 다 잊고 새로운 출발을 하세요. 그리고 재혼을 하더라도 이래서 남녀 문제는 아무도 모르기에 철저하게 관리하고 지켜야겠네요. 그렇다고 무조건 의심은 금물. 또 다른 인연을 만나 열심히 사셔야지요. 과거에 얽매이지 마시고 앞날만 생각하십시오. 9. 참, 듣는 저도 마음이 갈등이 생기네요. 상대가 아버지이니 답이 없네요. 아무리 죽을 졌어도 아버지니 말이지요. 그런데 사례자님 아버지를 편드는 건 아닌데요. 인간은 인간이거든요. 원초적인 본능요. 상대가 아버지고 마누라니까 그것이 문제지요. 사례자님 마누라와는 돌아놓으면 그만이지만 아버지와 자식은 천륜 아니니까 댁은 언제 재혼을 해도 할 것 아닙니까? 인생살이가 산 너머 물이요. 구비구비 험난한 여정 아닐까요? 10. 아버지? 쓰레기 쉐이네. 크크. 그렇게 했는데 아직 아버지는 살아있니? 그런 쉐이니깐 아직 살아있겠지. 키읔 개그네. 일본 야동도 아니고. 나라면 그 쉐이 모가지 따라갔다. 아버지? 그게 아버지냐? 아버 쓰레기가 나중에 아무렇게 안 할까? 또 시간 지나면 네 아내 건드릴걸? 한 번 건드렸는데 2번 안 건드릴까? 네가 아무건도 안 하니 또 건드리는 거냐? 키읔. 그게 쓰레기들 생각이지. 젊어서 결혼한 쉐이들은 뭐 하는다 도냐? 정말 밤낮 없이 노가다로 한 달 1000만원 버는 애 있는가 하면 애 있는데 일당 발휘하면서 한 달씩 15일 이상 일 안 하더라.
진짜 쓰레기 쉐이 달렸다고 자식 마누라랑 크크 야동 찍구나. 나도 이런 야동 구역질 나서 안 보는데. 크크 실천하는 쉐이가 한국에 있을지 몰랐네. 12. 님 편이 돈 버느라고 배 타고 오랫동안 집을 비우니 마누리 남자의 맛을 아니까 시아버지와 그 짓거리에서 임신했구먼. 변호사 상담에서 둘 다. 소송에서 위자료 받으세요 끝내버리시고 요새는 시아버지 섹스하다 파경나는 경우가 자주 올라오네요. 12.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 아내와 시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지 상상이 안 가네요. 주변의 시선을 감수하고 금간의 사랑을 쟁취한 새로운 커플에게 응원의 힘을 보냅니다. 주변의 다른 사람에겐 비난받을 것을 감수하고서까지 사랑을 쟁취해낸 모습에 저는 두 사람의 깊은 사랑을 느끼네요. 끝까지 변치 말고 이쁜 사랑하세요. 하하.